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현직 구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성동구 울 지역은 이해운 전 당협위원장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현직 구의원이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만 가지고서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제 저 뒷부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은 이 구의원의 주장이긴 해요. 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 진상이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게 갑질과 괴롭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제 시각 차이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수시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보좌관에 이어서 구의원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그야말로 일일 의혹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네. 청문회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얼마나 낮은 자세로 잘 소명하느냐, 그 소명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네. 자, 이런 모든 의혹들이 저는 그동안 이해운 후보자가 우리 당 정치인이었나요?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었고 도덕성 검증을 거의 20년 넘게 그쪽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런 인사 발탁을 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건데, 물론 좀 더 철저한 검증을 왜 못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도덕성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 국민 통합의 가치 그리고 도덕성 검증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갑질 의혹에 이어서 재산 증식 과정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과 청와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신고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00억 원 넘게 불어난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의 대상입니다. 우리도 사흘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고 나면 두세 건씩 터져가지고 다 알아보는데 하루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선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또 뭐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 이 후보자 총 17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특히 의원직을 그만둔 뒤에 6년 사이에 113억 원 가까이 재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은 특히 이 부분을 송곳 검증을 예고를 했는데, 최 의원님은 재산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근데 재산이 단순히 많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국민 정서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으로 또는 뭐 도덕적으로 재산이 많은 거 가지고 문제 삼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6년 동안 115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뭐 주식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주식을 또 묘하게 이해운 후보자 부부하고 두 아들이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같은 주식을. 네. 그러면 그 주식을 발행한 그 회사와의 어떤 특수관계,
뭐 또는 뭐 사전 무슨 정보 뭐 이런 거에 비롯된 것 아니냐 뭐 또 이런 의심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그냥 많다는 거 외에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히고 하면 여기저기서 저 115억 원이 최근 6년간 늘어난 부분 방법론에 대한 불법성 뭐 아마 이런 것들이 집중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이해운 후보자 측은 의원 시절에 백지 신탁으로 묶여있던 주식을 신고하면서 이 재산이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변인 혹시 이게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해명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해명 외에 또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또 이렇게 충분한 해명을 하기가 또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백지 신탁의 제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백지 신탁이라는 게 업무 연관성을 없애려면 그 주식을 처분해 줘야 되잖아요. 네. 위원회가 갖고 있든 개인이 갖고 있든 그게 소유가 자기 거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 정책이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지신탁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알기가 힘들다.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도 백지신탁을 해놓고 뭐 주가에 신경 쓰고 뭐 이랬다는 뭐 소문도 막 돌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문제는 백지신탁위원회가 좀 더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는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 소유였기 때문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거나 네. 이런 게 만약에 있었는지의 부분은 조금 더 입증을 하는 쪽에서도 입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 영종도 땅을 매입하고 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KDI에 근무했던 이 후보자가 배우자의 토지 매입 전에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는 내용인데요. 최 의원님, 아까 이제 뭐 재산이 많은 것만으로는 비판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2000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인천공항 가는 영종도에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 근데 그거를 예비 타당성 총괄을 이해운 당시 KDI 연구위원이 했다 하면 아니 고속도로는 도로만 놓는 거 아닙니다. 그 도로 주변이 개발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에 신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어찌 보면 그걸 전제로 도로를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예비 타당성을 총괄할 때 이미 신도시 개발 예정 같은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그 근처에다가 뭐 거의 축구장 한 개 크기 정도의 그것도 잡종지를 매입했다는 건데 그게 6년 뒤에 이제 순수익 25억 정도를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충분히 2000년이라는 게 인천공항 개항 그 즈음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그때 KDI에서 총괄했다면 뭐 그 부분도 뭐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당에서 지금 지명 철회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께서 뭐 이해운 카드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쭉 검증을 해온 인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 20년 이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뭐 시장 뭐 이렇게 일반인 뭐 시장에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일반인이 아니라 도로에 걸어다니는 일반인이 아니라 굉장히 주요 정치인이에요. 중진이고 네. 그런 인사를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중도 확장과 포용의 차원에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도덕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지명을 한 상태에서 아주 구체적인 결과나 국민의 판단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일각에서 이제 여권이 강선우 의원과는 이제 손절을 하고 네. 대신 이해운 후보자는 좀 살리자 뭐 이런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우리 당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책임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비난에 대해서도 오롯이 받고 자세를 낮추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써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뭐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우리의 대표자입니다라고 선보이고 정치인으로서 추천하고 대표 선수로 뛰게 하고 이랬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공천 헌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께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도 거기에서부터 클리어하대더라. 받지 않고 돌려줬다고 그러더라. 김경희 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런다.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그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김병기 의원이 이 시점에 인터뷰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직을 내놓은 게 12월 30일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 나선 게 어제니까 한 6일 만에 이제 인터뷰에 나선 거예요. 6일 정도면 아마 이미 여권의 기류나 아니면 본인의 주변에 대한 그 어떤 상황 분석 뭐 이런 걸 마쳤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유튜브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저는 일종의 김병기 의원 나름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병기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때 사실 검증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검증위원장의 핵심이 뭡니까? 친명 공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 후보자들을 많이 공천 탈락시키고 친명 공천인데 친명 공천의 이익은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공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본인은 기여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밀도 많이 공유하게 됐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본인 나름의 자신감. 여기에 기반해서 저는 어제 나와서 전면 부인 그다음에 사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시위성 발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나 아니면 당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당내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좀 난감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당내 기류 좀 어떻습니까? 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김병기 원내대표님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들이 들려올 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난감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원칙은 뭐냐?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해 주는 것이 먼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당당하게 자리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에서는 그거를 직접 징계를 하거나 직접 뭐 제명을 하거나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연히 오랜 동안 동료였던 사람들로서는 난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또 있습니다. 김 의원이 당 공천 원칙에 맞지 않던 측근을 구의원 후보에 단수 공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측근이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과 그 바로 얘기한 동작구의 부의장 사이에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저는 뭐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보고요. 물론 김병기 의원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사람도 사실은 공천 부적격자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공천 불가 뭐 이건 아주 대원칙이었어요. 네. 공직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는 공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주택자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결국 그 원칙이 자기 앞에서는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김병기 당시 검증위원장이 했던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뭐 자기한테 유리하면 뭐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리하면 원칙대로 하겠다. 뭐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원칙한 공천 뭐 이걸 결국 그 김병기 의원이 몸소 보여준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네, 예.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김현지 부서실장이 공천에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갖다가 맡아두어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김병기 의원보다 더 힘이 센 윗선의 누군가일 것입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대변인님이 정리해보면은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받은 건 맞는데 이게 바로 절차대로 곧바로 당 사무국에 전달됐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뭐 확인이 되기 전에는 각각의 주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당에 굉장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당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떠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지 전 보좌관 지금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또 본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역시도 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평가와 감사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일종의 투서 같은 거를 전달받았을 때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차피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정보가 충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에 그렇게 쉽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 그게 완전히 검증된 게 아닌데 그리고 보고를 한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도로 보고를 하지 이건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더 윗선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측을 좀 겨냥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건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데 아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요. 지금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수진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이 김현지 실장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김현지 실장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윤리감찰단에 넘길 예정이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 그럼 대표에게 보고됐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대표가 뭐라고 지시를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윤리감찰단 관계자하고 나중에 통화했더니 그게 다시 김병기 검증위원장한테 넘어갔다더라. 그거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마 그 육성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걸 이제 공개가 되면 거기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제 당이나 이런 데 취재했던 경험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대표실로 가서 대표가 이거 윤리감찰단에 넘겨 내지는 어떻게 해 그러면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김병기 검증위원장 본인한테 의혹의 당사자인데 넘어갔느냐 이게 훨씬 더 규명해야 될 대상이죠. 아무래도 녹취 내용이 실제 공개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당사자가 수사가 시작될 거를 아는 상황에서 경찰이 왜 그대로 뒀는지, 출국 금지를 안 했는지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굉장히 이 사안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할 정도로 파장이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움직일 책임감을 느꼈어야 한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비판에 대해서 그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비판에 대해서는 마땅히 받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